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에는 내가 융합이란 무엇인가, 융합의 정의를 얘기했죠. 종합, 연합, 통합 이런 것과 융합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고 통섭이라는 말도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융합은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 융합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이 어떻게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그것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가 과학도 기술도 예술도 교육도 모두 융합해야 한다고 말들을 하죠. 기술과 기술 간에, 영역과 영역 간에, 사상까지도 융합을 해야 창조적인 도약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왜 융합이 이렇게 어려울까? 융합이 왜 이렇게 안 될까? 개체를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개의 개체, 이 복수의 개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람이든 사상이든 물질이든 기술이든 사랑하면 하나가 될 텐데 물과 기름은 왜 죽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융합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천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재적인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보지요. 그럼 천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천재라 합니까? 아니죠. 그럼 덕성과 품성이 훌륭한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것도. 남다른 재주, 재능을 가진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근데 천재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은, 알고 보면 융합적 역량이 탁월한 사람이 천재입니다. 융합의 천재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린 그를 이 전인이라고, 전인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이 백남준 선생을 얘기를 했죠. 그 융합의 천재입니다. 이 양반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지식과 경험, 이 역량, 이런 것을 융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하루 종일 궁리하고 사고하고 하는 일이 융합입니다. 거침없이 융합을 했던 사람입니다. 융합이 일상화되어 있는 인물들이죠. 그러면 왜 우리의 뇌는 융합을 못할까? 이 핑계를 좀 찾아보려면은 17세기 데카르트 이후에 20세기 산업시대까지 기계론적 세계관이 지배했습니다. 모든 것이 쪼개고 쪼개어서 원자화되어 있고 이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전문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그거는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우리가 대학원에서 점점 공부를 많이 하면 나중에 박사 학위를 갖게 됩니다. 이 박사가 뭐냐 이거죠. 이 박사의 박자는 넓을 박자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평평할 박자예요. 그럼 오늘날의 우리 박사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쪼개고 쪼갠 미분화된 학문 영역을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 넓을 박 반대예요. 이 양반들은 좁게 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평할 박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지식은 굉장히 뾰족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는 이 분석적인 것, 매사를 분석하려는 성향이 있고 분석에 훈련된 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
연합, 통합, 통섭, 융합 이런 것에는 아주 약하죠. 취약해요. 그런 현상이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더욱더 심화됐죠.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고는 융합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뇌를 이제 마사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쪼개기, 나누기의 시대를 나도 거쳐왔습니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는 이 물리대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서울대학교도 이 대학 본부가 물리대 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 물리대 캠퍼스에는 모든 영역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데 문과 이가 어우러져 있는 거죠. Liberal Arts, 문, 다시 말해서 어학과 문학과 종교와 사상과 뭐 이런 것이 다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학이 있었죠. 물리, 화학, 수학, 천문학 뭐 이런 것이 이 물리대 안에 함께 있었죠. 그래도 굉장히 융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융합적이지 못하더라도 융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체제였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대, 뭐 인문대, 자연대, 사회대, 공대, 의대 뭐 전부 이렇게 나눠졌죠. 그리고 또 이것을 모본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대학들이 또 다 그렇게 그러한 틀로 해체되고 나누고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가 다니던 미술대학 거기는 회화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부터 동양학과, 서양학과로 나누어졌죠. 이거 굉장히 괴물입니다. 동양학과라는 것은 이 동양의 어느 나라에도 동양학과라는 이 학과가 없습니다. 서양학과도 없어요. 언젠가 제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을 때 Educational Mission from United Kingdom 영국에서 어떤 교육사절단이 와서 제가 안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과는 Western Painting,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이라고 했더니 웨스턴 페인팅이 뭐냐고 이 서양 사람이 묻는 겁니다. 이 서양의 서양화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동양의 동양화과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뭐 국화, 뭐 서양화는 유화 이렇게 하고 일본에서도 일본화, 뭐 양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서양, 동양 이렇게 나눈 데가 없어요. 이게 전부 잘못된 건데 서울대가 동양학과, 서양학과 나누니까 막 전국적으로 또 동양학과, 서양학과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 건 정체불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베니스 비엔날레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뭐 광주 비엔날레 가셔도 돼요. 거기에 동양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서양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상업미술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전부 미디엄은 믹스드 미디어로 되어 있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의 교육은 이렇게 쪼개고 나누고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물리대도 그냥 가만 놔뒀으면 문사철, 문, 리터처, 사, 히스토리, 이 철, 필로소피 이 문사철의 소양과 이학적인 어떤 사유 능력, 어떤 분석 능력이 어우러져 가지고 융합적인 인재를 만들어낼 텐데 이걸 오늘날은 많이 쪼개져 있죠. 이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쪼개는 게 전문적인 것이고 쪼개는 게 고도한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있으니까요. 오래전에 제가 유학 갈 때 뭐 여러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미시간 이 북쪽에 미시간주의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명문 학교입니다. 미술 디자인 학교인데 여기는 그때도 디자인이 뭐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100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그냥
디자인입니다. 학과명도 전공명도 그냥 디자인입니다. 근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도 그대로 그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가르치지 무슨 디자인 이렇게 쪼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불구자로 만들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창의적인 융합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표준화, 객관화, 통일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20세기가 굉장히 매어달렸던 것, 매어달렸던 가치, 이 지향했던 것, 표준화를 지향했죠. 표준화라는 것은 개체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 똑같게 만들어라 거죠. 다 똑같게. 동질 동량으로, 개체로 존재는 하지만 동질 동량으로 같은 퀄리티,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객관화는 뭡니까? 객관화는 사람이 저마다 다른 사고를 하고 시선도 다른데 시선의 자유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걸 저지하는 겁니다. 객관화. 객관화하라는 거예요. 이 통일화는 뭡니까? 통일화는 다양화를 말살하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표준화해야 되고 객관화해야 되고 뭐 과거의 세계에서 특히 이 통일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창의적 융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이 표준화도 사실은 반융합적입니다. 개체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까? 표준화 안 하고 개체과 개체 간에 접붙이기를 하면은 융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변종이 탄생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하이브리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죠. 창의성은 매우 약해요. 지식은 많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지식은 뭐 그렇게 대단치는 않은데 지식의 총량적으로 지식이 많지는 않은데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 그 사람은 창의성이 약한 사람은 대뇌에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융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식은 뭐 대단치 않은데 매우 창의적인 사람은 어떠냐면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칵테일하고 지식의 블렌딩, 지식의 섞어찌개를 잘 만드는 사람이죠. 지식이 교배하여 다른 지식을 생산하고 이게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증식. 그러니까 셀프 리플리케이션이에요. 셀프 리플리케이션은 이 자가 증식. 자꾸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창의적 융합도 잘합니다. 통일도 사실은 반융합적이고 이 반창의적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집에 가면은 뭐 선배님이나 윗분이 짜장면 시키면 다 줄줄이 따라서 짜장면 시키죠. 짬뽕 시키면 줄줄이 따라서 짬뽕 시키고. 통일은 관리 효율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창의성은 낮아지죠. 통일이 곧 경직을 가져옵니다. 뭐 언어를 통일하기도 하고 상용어를 제정해서 언어를 통일하기도 하고 이게 뭐 지하 조직들, 이 언더그라운드 조직들도 언어가 자르곤 언어를 쓰는 막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의 산업 표준이 이제 KS가 있죠. 뭐 일본은 JIS가 있고 독일은 DIN이 있고 또 미국은 ASA가 있습니다. 이런 전기, 기기의 통일로 ISO라는 게 있죠. 뭐 이런 것들도 관리 효율은 높고 창의성은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객관화, 통일하는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은 이게 융합적 사고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융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유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하는 방식, 발상의 메커니즘을 바꿔야 돼요. 제가 이 평생 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쳐 왔는데, 평생 디자인 교육을 하면서 대학에서 이 공대 교수님들하고 공학하고 경영학 하는 교수님들하고 주로 친했어요. 그분들하고 자주 오고 가고 주고받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학, 의학 뭐 이런 것하고 디자인이 가까워야 되는 게 아닌가. 나아가서는 전체 학문 영역하고 두루 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 영역의 어떤 편식을 하지 않아야 된다.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근전에 만난 이 몬드라곤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 스페인 북부에 있는 바스크 지역에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몬드라곤 코퍼레이션. 이게 세계 최대 협동조합입니다. 이게 한 300개의 큰 기업들이 연합된 것인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몬드라곤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몬드라곤 이 코퍼레이션만 하더라도 스페인 세계 7위예요. 이 막강한데 그 협동조합이 만들어낸 대학이고, 오늘날은 세계 대학의 이 교육 혁신의 사례가 되어 가지고 세계의 대학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거기서 관계자가 와서 제가 굉장히 길게 토론하고 대학 교육에 적용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MIT의 미디어 랩 같이 디자이너들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이너, 인문학 하는 친구들, 그리고 공학하는 친구들, 경영학, 의학, 심지어는 수의학 뭐 이런 친구들을 같은 방에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인류적 과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러한 건데, 이 몬드라곤 유니버시티도 똑같아요. 온갖 전공을 섞어서 함께 클래스를 구성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공 교육,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는데, 이 몬드라곤 유니버시티만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 부분이 학생 스스로가 지식을 습득하도록 옮겨놓고,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건 3개예요. 첫 번째가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쳐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것. 두 번째가 창업하는 방법.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이냐. 이제는 뭐 1인 기업, 창업이 대세인 시대로 가고 있죠. 어떻게 창업할 것인가.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화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이 3가지가 교육의 중점입니다. 이런 모형, 교육 모형이 이제 융합지향적인 교육 모형이라고 생각이 돼요. 디자인을 전공하는 여러분들 디자인에 매진하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융합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좀 두리번거려야 해요. 두리번거려야 돼요. 미지의 대륙을 좀 탐험할 줄 알아야 돼요. 추상의 세계로 자기를 던져야 돼요. 빤한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확실한 것이 아니면 두려워서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호함을 참아야 합니다. 불확실성도 용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관리형의 CEO가 이걸 못 참지. 불확실한 것, 모호한 것, 뭐 그런 거를 자꾸 제안하는 사람은 위험 인물로 치부되죠. 기업 조직 속에서는. 그래서
이 많은 기회를 유실합니다. 그래서 융합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모호함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이 변화, 자기 자신의 사유방식, 생각하는 방식, 발상 메커니즘, 그리고 태도, 이런 것이 좀 바뀌어야 돼요. 융합은 하여튼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빤한 사물, 이미 결정 다 되어 있는 공간, 고정적인 공간, 이런 걸 뭐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융합은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때로는 inside out, 때로는 upside down, 뭐 이런 것, 여러분들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이런 기법들 배웠잖아요. 이런 것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inside out.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리에 가면은 이 뽕피두 미술관 가죠, 꼭. 그 뭐 관광 코스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 뽕피두 미술관은 렌초 피아노, 리차드 로저스 이런 이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데, 이건 보면 생물로 얘기하자면 내장이 밖으로 다 나온 거죠. 거기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되는 시설, 설비들이 다 건물이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이죠. inside out이에요. upside down. 우리가 뭐 중세든 고대도 그런 걸 다 했어요. 건물이 있으면은 아주 대단한 건물이, 여러분들 타지마할 가보면은 앞에 이 물을 탁 뒀죠. 그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타지마할 이 미러 이펙트로 업사이드 다운 돼서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러죠. 하여튼 시각을 바꾸는 것, 시점을 바꾸는 것, 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융합이라는 것은 기성의 어떤 과학적인 사고, 기계론적인 사유방식의 이런 것으로부터 좀 떠나야 돼요. 전략적 결별, 전략적인 겁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과학적 사고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융합적 창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사고, 기계론적인 사유방식과 전략적으로, 이 하나의 작전입니다. 전략적으로 결별을 해야 돼요. 과학이라는 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고 가설에 대한 검증이 체계적이어야 되잖아요. 결과는 명확해야 되고, 이래야 과학이죠. 근데 융합의 환경은 그런 것과 다른 속성이 있어요. 때로는 근거가 모호하고 접근 방법도 선형적이지 않고, 이 과학은 쫙 이렇게 귀납과 연역 한 줄로 쫙 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전방위적으로, 불연속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과학적으로는 수렴적인 thinking을 많이 합니다. 논리적인 이 사고를 많이 하는데, 융합적인 건 좀 발산적인 사고, divergent한 거, 이런 사고를 많이 해야 융합적 창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또 결과도 그래요. 결과가, 과학은 명확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과학에서는 A는 B다 그리고 딱 이러고 명징하게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술에서는 A는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Z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죠. 융합 세계도 그렇습니다. 종합, 통합의 시대에 건축이나 도시는 굉장히 유클리드적이죠.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탄생한 건축이요 도시예요. 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는 뭐 위대한 그동안의 건축, 이 축조된 것, 도시 이런 것이 다 T자하고요, 이 45도 자하고 30도 60도 자하고 컴파스, 이것만 가지고 설계가 됐어요. 근데 융합의 시대는 건축, 도시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이 프랭크 게리 여러분들 건축 알죠? 이
구겨놓은 종이 같은 그런 건축. 외형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조와 기능, 사고까지도 전방위적이거나 아예 방위가 없거나 무방위적이거나 전방위적이거나 불연속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것이 융합적인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토양이에요. 이 다음 시간까지는 융합의 사례 연구 같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데, 융합을 내가 이 첫 주에 이 정의를 했고, 오늘은 융합의 성격, 본질 이런 것을 더 깊이 있게 얘기했는데, 융합을 설명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이 다른데, 어떤 분은 융합을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건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융합이 아니고 통합 정도입니다. 목걸이는 뭐 5개, 50개, 100개의 구슬이 있으면 그 구슬이 그저 조합된 겁니다. 결합된 것인데, 그 실을 터뜨려버리면 다시 그 구슬은 개체로 돌아가죠. 그저 융합이 The River of No Return, 되돌아가지 않는 강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돌아갔다면 쓸모 없어지는, 용도 폐기되는 그런 경우가 융합이에요. 그럼 사람이 큰 물고기를 이렇게 안고 있다고 칩시다. 그건 뭐 물고기와 사람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나 인어공주, 머메이드, 인어공주는 이건 굉장히 변태입니다. 변태. 이건 굉장히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변태. 그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사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 있다면은 그거는 뭐 그냥 결합입니다. 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스핑크스, 여러분들 아는 스핑크스는 이 사자와 사람이 이 신화한 어떤 변신해서 실제하지 않는 어떤 종이 탄생한 거죠. 이거는 융합입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지도 않아요. 이런 형태로 이 변성이 돼야, 이 성질이 변해야, 변태되고 그 다음에 변성이 되어야 이게 융합이지, 뭐 이렇게 여러 개가 꿰어져 가고 있고 그냥 함께 있다, 그거는 사실은 융합이 아닙니다. 융합의 사례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왜, 어떻게, 무엇을 융합하고 있는지 잘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융합된 건지. 여러분들이 뭐 영화관에도 가지 않습니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나면은, 영화가 다 끝나면은 엔딩 크레딧 쫙 나오죠. 뭐 어떤 경우에는 5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보면은 뭐 수백, 수천 명, 엑스트라가 많은 경우는 뭐 수천 명이지. 뭐 그게 쫙 있어요. 그 엔딩 크레딧을 요즘은 그것을 또 예의라고 생각하는지, 그 수고한 이런 이 융합 예술, 종합 예술을 만들어낸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도리, 예의라고 생각하는지 나가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보는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들 자세히 그걸 보세요. 뭐 배우 이름을 볼 필요보다는 우린 디자이너니까 이 역할 명세표랄까, 어떤 역할들이 다 이렇게 조직화되고 모였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수백 수천의 전문가의 기량과 전문 영역의 기술이 녹아 들어가 있는 이제까지는 이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융합예술이에요. 이거 분해 불가능합니다.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지고 뭐 쪼갭니까? 그걸 다 분해 불가능. 그럼 하여튼 이런 것들, 하여튼 융합이라는 세계는 무한대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집합시설에 가면은 저 식당에 가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 QR코드 제시하라고 그러대. 근데 그 QR코드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정사각형 안에 우리 국민 모두가
모두가 QR코드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지문보다도 더 훨씬 더 한 사람도 일치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우리 국민이 아니에요. 73억 인류를 QR코드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입니다. 융합도 그렇게 무한대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 통합과 융합의 차이를 얘기하느라고 비빔밥, 김밥, 칵테일을 얘기했는데, 칵테일 바에 가면 우리가 마시는 이 칵테일도 이 블렌딩도 가능성은 무한대죠. 그거는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무한대로 나올 수 있죠. 융합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융합의 다차원성을 한번 좀 이렇게 보기를 바라요. 기술과 기술이 융합되는 것. 뭐 지난번에 1969년 7월 아폴로 프로젝트를 얘기했죠. 동시대의 기술을 전부 융합했더니 이런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 과학기술과 예술이 또 어떻게 융합되느냐. 과학기술과 예술, 특히 자연과학하고 예술 패러다임은 연동되어 왔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건 뭐 조르주 쉐라를 내가 이 포인틸리즘, 전묘의 창시자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죠. 그걸 한번 다시 상기해보고, 또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블렌딩 될 수 있을까? 그 우리나라의 가구 인테리어 회사 한샘이라고 있죠. 한샘의 그 주방을 발표했는데, 서양은 입식 문화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아파트먼트나 이 빌라에 있는 그 주방이 전부 다 이 입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평좌 문화입니다.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는 것, 방바닥에 앉는 것을 또 좋아하는 잠재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합한 서양과 한국식 이 결합한 주방을 설계하기도 했죠. 뭐 시간과 공간을 융합한다든가 시각예술, 청각예술, 그러니까 미술과 음악이죠. 또는 공간예술, 공연예술, 가의 융합, 그리고 오감의 융합, 우리의 감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통합적인 그리고 융합적인 공감각적 효과를 노리는 이런 등등 수많은 융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는 인류의 삶 모든 국면이 이젠 융합으로 갑니다. 미래는 융합이에요.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이런 말을 했죠.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몇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디자인 역량이라고 그랬죠. 디자인 역량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융합 역량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지식을, 때에 따라서는 기술을, 경험을 합성하는, 그래서 융합 역량 플러스 문제 해결 능력, 이게 디자인 역량이에요. 다니엘 핑크가 디자이너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인류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될 소양이 디자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디자인 역량. 미래 인재는, 미래 리더는 디자인 역량을 가져야 된다. 왜 그랬죠? 디자인이 본성적으로 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치환하면 미래 인재는 융합적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융합의 조사 연구하는 것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